안녕하세요. 그간 사연 튜브를 시청하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저도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고달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간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비참해지기만 할 것 같아서 큰 결심 후에 이혼이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역시나 그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길 100번도 더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마 제 그때 그 시절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통을 터뜨리실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한창 일을 할 당시 대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는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 전날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는 그 뒤로 또 한참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소개팅을 하라는 연락이 오니 좀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SNS에 동창회 날 찍은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걸 그 친구 회사 동료가 보고는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남자들이 꽤 있었고 그 덕에 적지 않은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소개팅에서 만나보니 그 남자는 외모가 엄청 괜찮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준수한 편에 속했고 키나 체격도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선호하는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는 게 느껴져서 몇 번 더 만나봤었어요. 그 사람을 몇 번 더 겪어보니 나름 유머 감각도 있고 남자답게 저를 리드해주는 부분도 있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저를 누구보다도 애지중지하며 잘해주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비가 오면 비에 젖을까 늘 안절부절하며 저를 대했습니다. 끔찍하게 저를 아끼는 그에게 저는 늘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신에 그는 저를 향한 마음이 큰 만큼 집착이나 간섭도 좀 심한 편이었어요. 늘 짧은 치마는 입지 못하게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게다가 정말 아무런 감정 없는 남자들과도 말 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했고 지나가는 남자들에게는 눈길조차도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집착 외에는 저에게 항상 잘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는 길게 하지는 못했어요. 남자 쪽에서 하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저는 1년도 채 연애를 하지 못하고는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조금 더 만나보고 이 사람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다가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 있겠다 싶었는지 직장 안에서 꽤나 유능했던 사람을 설득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었어요. 결국 그 둘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남자친구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보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내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저도 엄연한 직장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었지만 워낙에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내조만 잘해주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또 제 마음속에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로 끝까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저는 사계절도 겪어보지 못한 남자와 하게 된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사업 때문에 결혼이 급하다고 했어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혼을 했어야 했어요. 저는 남편을 제대로 내조해주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남편 내조와 집안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이 일 나가기 전 든든하게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아침상을 차렸고, 그 이후에는 늘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했어요. 사업가로서 어디 가서도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늘 저녁마다 다음날 입고 갈 옷을 골라 와이셔츠까지 다려가며 준비를 해놓을 정도로 저는 정성스럽게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 노력을 남편도 알아주어 처음에는 집에 오면서 저에게 꽃다발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주며 잘해주었어요. 나름 결혼 생활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지냈고, 남편의 사업도 다행히 처음인데다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잘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말 그대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때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사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아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기는 어디 가서도 축복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도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기로 인해서 저의 행복이 순식간에 불행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저는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남편을 열심히 내조를 했습니다. 똑같이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남편이 입고 갈 옷을 준비해 두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의 몸이었습니다. 제 몸은 아기를 가진 이후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그렇듯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죠. 게다가 저는 입덧을 먹덧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살이 올랐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남편에게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여보, 당신 좀 요즘 너무 살찐 거 아니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그렇게 살이 쪄? 어? 아니, 임신했는데 살찌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말이 그래? 게다가 임신한 사람이 관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당신이야말로 누가 들으면 게으른 소리라고 할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요즘은 임산부들도 관리 많이 하더만. 살찌우지 않으려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말이야. 그건 연예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알아? 나는 우리 애한테 스트레스 없이 그저 행복한 감정만 전달해주고 싶어. 물론 내가 좀 먹덧이 심해서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애기 잘 크고 있다고 해주셨고, 내가 잘 먹으면 아이한테도 좋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잘 먹으라고 하셨어. 그래도 관리 좀 해. 당신 요즘 영 보기 안 좋아. 남편은 결국 저의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까지 꽂아가며 제가 살이 찌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갔고 평생 처음 보는 몸무게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도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해져 갔죠. 당신 무슨 빵떡어멈도 아니고 얼굴이 왜 그래? 볼에다가 빵 100개 씹은 집어넣은 사람 같아. 아주 징그럽다고. 뭐? 징그럽다니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야? 그것도 임신한 아내한테. 징그러운 걸 징그럽다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어휴, 저 팔뚝살 좀 봐라. 그게 코끼리 다리지 사람 팔이냐? 뭐야?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당신 충격 좀 받고서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어디 가서 내놓기 쪽팔릴 정도라고. 명색이 내가 사업가인데 집사람이 땅에 굴러가게 생긴 걸 보면 잘도 신뢰하고 좋아하겠다. 살 좀 빼. 남편의 망언 수준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게다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뭐가 먹고 싶다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달라고 하면 살쪄서 안 된다며 아예 사다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생활비까지 줄이는 지경이 되었죠. 당신 이번 달부터 식비 나가는 거 줄여. 생활비도 그만큼 줄여서 줄 거니까
당신 내가 생활비 다시 제대로 줄 때까지 식단 조절하면서 살 빼. 뭐라고? 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네 자식 품고 있는 와이프한테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살을 빼라고 해? 너 정신 제대로 박힌 거 맞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절을 했어야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막무가내로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통보를 하고는 정말로 그때부터 생활비를 적게 주어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러움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저는 아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저의 슬프고 억울한 감정을 10달 품은 아이에게 전달하며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같이 가지 않았는데 결국 출산날까지도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출산의 기쁨보다도 축하받지 못한 출산을 했다는 서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남편에게 제대로 내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은 조금도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며 지내야 했어서 아침상을 차린다거나 집안일을 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당신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유세라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긴. 당신이 애랑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봐. 네가 애기 기저귀를 갈아줘봤어. 아님 분유 하나를 타줘봤어. 하다못해 네 새끼 하나는 봤니? 그냥 얼굴 보고 눈도장 찍으면 그만이지? 아,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그리고 잘 해야 하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일부터 아침 걸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애 새끼 밥 먹일 시간은 있고 하늘 같은 남편 밥 줄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완전히 이전과는 달리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돌변한 남편의 모습이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지 않고 싸늘하고 한심하게만 보는 그 눈빛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고 임신을 했을 때보다 더 살이 쪄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남편의 반응도 더 심해져만 갔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겨우 저녁 식사 전에 아기 저녁을 먼저 챙기고 재운 뒤에 편안하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제 밥그릇을 뺏는 거예요. 뭐야? 내 밥그릇 왜 뺐는데? 먹지 마. 뭐? 먹지 말라고. 그 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냐? 더러워서 못 보겠으니까 넌 오늘 저녁 처먹지 말고 가서 저 온갖 건 널브러져 있는 거실이나 치워. 야, 너 진짜 네가 인간이야? 너 내 남편 맞아? 그렇게밖에 말 못해? 아, 더럽게 떽떽거리네 진짜. 야, 너는 내 와이프 맞냐? 어디 가서 쪽팔려서 내 와이프라고 말도 못하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좋게 말할 때 꺼져라. 식탁에서 사라져 빨리. 저는 거의 인격 모독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웠지만 여기에서 제가 또 울면서 들어가 버리면 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한쪽으로 치워버린 미역국과 밥을 다시 가지고 와 보란듯이 꾸역꾸역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저는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폭풍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먹는 모습을 황당하다는 듯이 쭉 쳐다보더니 벼랑간 제가 떠먹고 있는 미역국을 뺏어가더니 그대로 제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아, 뜨거! 이 미친 게 진짜. 야, 좋게 말할 때 들으라고 했잖아. 니 그 돼지 같은 면상 꼴 보기 싫다고. 어디서 감히 개기어 개기길? 에이, 진짜 내가 짐승새끼랑 사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꼴을 다 보네 진짜. 남편은 너무나도 놀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독서를 또 한 번 쏘아대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내가 왜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하는 건지 믿기지가 않았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뒤에 이런 결혼 생활은 더는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짐을 싸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떠한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3일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며 온갖 욕설을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정에 있는 걸 알고는 찾아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심했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 집에 와서 좀 봐봐. 엉망이야. 당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집에서 내조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게 꽤나 힘들었는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집에다가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 단순히 싸웠다고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를 보신 친정엄마는 남편을 다독이며 저보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해, 안서방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만 집에 들어가 봐라.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니? 그게 싸울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 저는 차마 엄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조금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집에 가니 엉망이었던 식탁과 거실은 나름 엉성하긴 했어도 잘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 몇 달은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애나 결혼 초반 때처럼 저에게 정성스럽게 하진 않았어도 제가 먹는 거나 차림새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무심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하다 싶어 그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격 모독적인 것으로 좀 살만하니 다른 걸로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동업하고 있는 사람의 뒷담화를 그렇게 해댔습니다. 아, 진짜 이 자식 이거 똑똑한 척을 너무 한단 말이지. 내가 프로젝트 다 짜놓은 걸 지가 마지막에 양념만 쳤으면서 지 성과로 다 가지고 가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아, 이 자식을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지 혼자 사장 노릇하려고 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동업자는 아나무인에 자기 혼자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과를 본인이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었죠. 하지만 몇 번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남편은 감정적으로만 그 사람을 욕하고 있었고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자신이 실수할 뻔한 걸 그 사람이 잘 처리해 좋게 마무리된 것들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의 사업적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내라고 다독여 줄 뿐이었죠. 근데 남편은 점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힘내라고 다독여주면 알았다고 했던 사람이 또다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실수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해결해준 동업자한테 고마워해. 좋은 동업자 같은데? 뭐야? 야, 너는 누구 편이야? 이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닥쳐! 남편은 저에게까지 화풀이를 했고 또다시 전에 했던 패턴 그대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 원상복귀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저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원래 지병을 가지고 있으셨던 시아버지가 결국에는 또 한 번 찾아온 위기를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폐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예상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장례식장을 차리고 모두들 덤덤하게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워낙에 정신없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남편이 어떤 건장한 남자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테이블 한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님이 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 반찬을 들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